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6장 그 밖의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들 참 지루했죠. 그쵸? 앞으로도 이제 이 몇 가지의 어떤 규칙들이 또 나오는데 굉장히 지루합니다. 하지만 이 지루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넘어서지 못하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단어들, 어려웠던 단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단어장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짬짬이 외우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처럼 뭐 1시간, 2시간 단어만 외운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장을 만들어서 외우지 못하는 단어들 위주로 자, 많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장의 그 밖의 것으로 들어갑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51항 봅니다. 자,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요.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쉽죠. 이것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알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제가 지금 필기를 좀 해놨는데 이로만 쓰이는 것은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첩어나 준첩어라고 있는데, 첩어라는 거 뭐냐면, 자, 겹겹이 쌓인다. 겹겹이 쌓이는 것, 즉 같은 글자가 나란히 있는 글자를 첩어라고 합니다. 겹겹, 줄줄, 짬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준첩어는요, 그에 준하는 거죠. 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첩어나 준첩어의 명사의 뒤에는요 이가 붙습니다. 그래서 겹겹이, 줄줄이, 짬짬이, 나날이, 또 다달이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옷 받침 뒤에는 역시 이를 씁니다. 기읒 이, 나긋 이, 번듯 이. 자, 이거는 이제 발음은 기읒이, 나긋이, 번듯이 이렇게 하죠. 자, 기읒 이, 나긋 이, 번듯 이로 그 뒤에 이를 적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비읍 불규칙 용언입니다. 기본이 뭐냐? 일단은 용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자, 비읍 불규칙이라는 것은요, 가볍다의 가볍에 비읍이 탈락이 되죠. 그렇죠? 가벼이, 괴롭다, 괴로이, 새롭다, 새로이, 즐겁다, 즐거 이렇게 자, 비읍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비읍이 탈락되면서 나타나는 그 비읍 불규칙 용언 어간 뒤에는 이가 붙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요, 부사 뒤입니다. 자, 더욱, 곰곰, 오뚝이라는 그 부사 뒤에는 이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이가 붙는 건 4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면은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히는 언제 붙느냐? 여기 보세요. 히로 적는 거는 뭐뭐 하다가 붙는 어근뒤입니다. 엄격하다,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뒤에 하다가 붙는 어근 뒤에는 히를 붙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자, 끔찍하다지만 끔찍이가 붙습니다. 깊숙하다지만 깊숙이고요. 마찬가지로 나지막이, 늦음하기, 나지기, 고진하기, 얕음하기 같은 경우는 히가 아니라 이가 붙는 단어들입니다. 예외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어떤 이런 규칙은 있지만 이 규칙이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 이 51항 위에다가 잠깐만 써놓을게요. 자, 이건 모두 적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있는 단어들을 기억을 하시고 일단 나와 있는 단어들만이라도 반드시 아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자,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일단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단어들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소금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외워야죠. 그래서 승, 낙, 수락, 쾌락, 허락. 자, 일단은 낙과 락이죠. 허락할 낙으로 되고요. 허락할 락자로 됩니다. 이거는 뒤에 두 번째 음절에 다 나오는데 어떨 때는 낙이고 어떨 때는 락이죠. 어떻게 됩니까? 외우라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만난, 곤란, 안녕, 의령 다 마찬가지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어때요? 한자어가 같지만 음이 다를 때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자 따라서 적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54방은 별표를 잠깐 치세요. 자, 54방은 왜 별표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립니다. 은근히 이제 필기를 할 때나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카톡을 보낼 때 이럴 때 보면요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음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평소 쓰는 발음 습관 때문에 이것은요 표기할 때도 그런 발음 습관이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자,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리는 건데 버리는 니은에 우리가 쓰는 어휘가 더 많았죠. 보실래요? 자, 뭐뭐 리을 거나 근데 뭐뭐 리을 거나 뭐뭐 할 거나 우리 이러죠. 뭐뭐 할 거나 근데 뭐뭐 할 거나예요. 제일 많이 트는 게 밑에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인데 뭐뭐 할 걸로 쓰죠. 뭐뭐 할 걸인데 뭐뭐 할 걸 안 됩니다. 뭐뭐 할 걸이에요. 그 다음에 뭐뭐 할 개. 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깨가 아니라 내가 할게예요. 이따 봐 하면서 이따 볼게 깨가 아니라 개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꼭 의식적으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언어 습관 있잖아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나 또는 글로 쓸 때 의식적으로 이걸 써버릇해야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의식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된소리는 적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된소리 적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쭉 가겠습니다. 뭐뭐 할게 뭐뭐 할 새 뭐뭐 할 새라 뭐뭐 할 수록 뭐뭐 할 시 뭐뭐 할 지 그 다음에 뭐뭐 지니라 지라도 지어다 지연정 진대 진저 올시다. 다 어떻습니까? 예사소리로만 씁니다. 된소리 쓰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밑에 보세요.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여기는 별표 쳐놓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뭐뭐 리을까, 뭐뭐 리을고, 뭐뭐 비음 니까, 그 다음에 뭐뭐 으리까, 뭐뭐 할 소냐 이런 식으로 자 의문형에만 무엇이다? 그렇죠. 의문형에만 된소리로 적는다. 꼭 기억하세요. 의문형에만 된소리로 적습니다. 거기 있는 것들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이와 히로 적는 것 중에 하나 여기 필기를 해놓고 지금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이쪽을 잠깐 보실래요? 자, 이 단어를 보시면은요 같은 간간인데 간간이로도 쓰이고요 간간히로도 쓰입니다. 근데 얘는요 단어의 뜻이 다른 겁니다. 단어의 뜻이 달라요. 간간이는요 사이간자를 써가지고요 얘는요 이따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단어죠. 간간이 나는 간간이 이거 해 할 때 그 간간입니다. 하지만 밑에 간간히는요 입맛 당기기 약간 짠 듯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제 간간히 하다 할 때는요 약간 짠 듯이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쓰진 않는 단어죠. 하지만 이 단어도 여러분들 이와 히의 구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한자어가 있을 땐 이고요 없으면 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어렵지 않겠죠? 자,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4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된소리 표시해놓고요. 자, 보세요.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장꾼, 장난꾼, 지게꾼까지 한마디로 뭘로 끝나는 거? 그렇죠? 꾼으로 끝나는 거는 군이 아니라 꾼입니다. 그래서 꾼으로 다 표시를 하면 되는 거고요. 때깔, 빛깔, 성깔입니다. 때갈, 비갈, 성깔이 아니에요.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 생각하면 되죠. 우리 너 참 때깔이 곱다 이러지. 참 때깔이 곱다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때깔입니다. 깔로 표시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귀때기, 볼때기, 판자때기. 자, 조심해야 될 거는요. 귀때기지 귀대기가 아닙니다. 또 귀때기 그 다음에 볼때기, 판자때기. 자, 뒤꿈치지 뒤꿈치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마 빼기, 코 빼기, 객적다, 겸언적다. 자, 다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된소리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 틀린 표기는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55항 볼게요.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습니다. 자,
두 가지로 적던 건 한 가지로 적는데요. 보세요. 맞추다와 뻗치다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맞추다와 뻗치다가 있는데요. 입을 맞추다와 양복을 맞추다 이런 단어들은요. 일단은요. 맞추다로 다 씁니다. 옆에 있는 맞추다. 자, 지읒 받침 없는 거는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뻗치다는도 역시 옆에 있는 뻗치다 쓰지 않습니다. 다 뻗치다 디귿 받침으로 쓰는 겁니다. 자, 56항도 역시 별표 칠게요. 역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틀립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이걸 쓰면서 좀 틀리는데 더와 든의 차이죠. 던과 더와 든의 차이입니다. 자, 일단은 더와 더는요. 과거입니다. 과거. 그리고 드는 선택이에요. 요거를 일단 잘 기억하시면 돼요. 더와 더는 과거고요. 드는 선택입니다. 볼게요.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해서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자, 지난 겨울이니까 과거죠? 춥더라. 그리고 자, 깊던 물이 얕아졌다. 깊던. 뭡니까? 깊던, 과거죠. 깊던 물이 얕아졌다. 그렇게 좋던과 말 잘하던데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다 과거. 회상의 의미가 됩니다. 과거와 회상의 의미. 자, 근데 밑에 보세요.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선택의 개념으로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워요. 자, 배든지 사가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 든지는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의 단어가 같이 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 옆에 써놓으세요. 써놓으세요. 자, 두 가지의 단어가 꼭은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두 가지가 같이 납니다. 오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가든지 오든지 입든지 벗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오너라 할 때 누구든지 할 때는 하나만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는 아니지만요. 대다수는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57항입니다. 이제 이 단어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단어들, 그러니까 헷갈릴 만한 단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 단어들을요, 구별하여서 여러분들이 적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번에 가름과 갈음이 있습니다. 가름. 자, 기본형이 뭡니까? 가름, 가르다죠. 그러니까 편을 뭐 가르다, 둘로 가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가르다의 명사형 가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편을 둘로 가름 이런 식으로 할 때 가름이 되고요. 갈음은요. 자, 옆에 보세요. 갈음은 대신하다 의 뜻입니다. 흔히들 만사에 가름한다라고 하는 게 잘못됐고요. 대신은요. 갈음입니다. 알겠죠? 뭐뭐에 가름하다라는 거는 갈음입니다. 두 번째, 갓은과 가지는요. 자, 가진과 가지는요. 뜻과 쓰임이 아예 다릅니다. 자, 가지는 동사 가지다에서 나온 거고요. 가지는요. 온갖의 어떤 의미죠. 그래서 자, 가지는요. 온갖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맞아요. 여러 가지 의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 가지다에서 관형어로 쓰인 겁니다. 그렇죠?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은 거고요. 그다음에 갓은은요. 자, 형용사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가진 모욕과 가진 고생. 형용사의 어간에다 붙은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의미로 보면은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거치다와 겉히다가 있습니다. 자, 받침이 없는 거치다는 뭡니까? 경유하다의 의미예요. 어디를 거치다. 그 다음에 겉히다는 걷다의 피동사. 자, 보세요. 여기 영어를 거쳐왔다. 외상값이 잘 겉힌다. 걷다. 겉히다. 알겠죠? 무언가를 걷어들이는 거. 걷다. 겉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걷잡다와 걷잡다. 둘 다 이제 디귿과 티읕이지만 발음은 디귿이죠. 자, 걷잡다. 발음은 똑같은데. 자, 걷잡다는 거두어 바로잡다는 뜻의 합성어고요. 옆에 걷잡다는요. 겉으로 어림치어 잡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자, 얘를 잘 보세요. 걷잡을 수 없는 불길. 우리 이걸 제일 많이 쓰죠. 걷잡을 수 없는 불길. 걷잡을 수 없는 행동.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공사는 걷잡아 석 달은 걸릴 거야. 어림잡아 이런 의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걷잡아, 어림잡아. 됐죠?
결단과 결단이 있습니다. 결단. 자, 결단은요, 결정적으로 단정하다. 밑에는요, 결단은요, 파손되거나 아주 망그러진 상태. 한마디로, 당파싸움으로 결단. 그러니까 망가진 정세를 결단성 있게. 결단은 결정적으로 단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 결단해라 할 때는요, 결단, 단정을 짓는 거,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나다라는 것은요, 파괴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결단과 결단. 그래서 자, 뒤에 있는 된소리 결단나다니까 세죠. 센 거니까 파괴 의미고요. 결단은 결정하다 의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번. 자, 그러므로와 그럼으로.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리죠. 자, 그러므로는요, 접속어입니다. 접속어. 그러므로.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접속어로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으로는요, 그럼 플러스 으로의, 자, 그럼 플러스 으로의 형태입니다. 으로가 조사입니다. 그럼 으로. 그러니까 그럼이라는 건 그러함의 줄임말로 보면 돼요. 그러함에 플러스 으로가 붙은 말입니다. 자, 예를 보세요. 밑에. 자, 그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그러함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여기 보면은 예문에 보세요.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므로 은혜에 보답한다. 자, 밑에 그러므로는요, 어떤 겁니까? 자,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원인과 결과. 밑에는요, 그렇게 그러함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 7번에 그리고와 그러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당연히 접속사죠. 순접의 기능을 하는 거고, 그러고는요, 그러하고의 줄임말입니다. 그러하고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밑에 보세요. 여러 가지 우리 그리고의 사례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 없는 추억이 다정스레 물결초입니다. 그리고 뭐뭐 자, 오솔길의 대화가 다시금 귓전에 열져 옵니다. 자, 동사 그리고의 경우는요. 자, 보세요. 너는 언제나 소설이냐? 그리하고만 있으면 학과 공부는 언제 하니? 그러고만 어떤 그런 의미죠. 자, 3번에 그리고의 의미는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밤에만 온다 했지만 온 밤을 그러고 기다린들 무슨 소용이요. 그러니까 자, 2번과 3번의 동사와 형용사의 쓰임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건 줄임말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접속어와 밑에 동사와 형용사는 의미상으로 구분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다리다와 달이다가 있습니다. 자, 다리다는 옷을 다리다 할 때 다리다죠. 그리고 자, 리을 받침 있는 달이다는요, 약을 달이다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9번에 다치다, 닷히다와 다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밑에 예문을 가지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그 다음에 문이 닫히다. 그 다음에 문을 힘껏 다쳤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자, 10번에 던지는 아까 했던 거죠. 과거와 선택의 개념이니까 과거와 선택의 개념 기억하시고 넘어가고요. 11번에 들이다와 들이다가 있습니다. 자, 들이다. 누구에게 들이다. 그 다음에 들이다는 들게 하다. 손님을 방에 들이다. 자, 내가 누구에게 물건을 들이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띄다와 띄다, 띄우다가 있습니다. 띄다는요, 허리에 두르다, 몸에 지니다, 사명이나 직책을 맡다. 그래서 어깨띠를 띄었다, 국가의 사명을 띄다, 이런 단어로 쓰는 겁니다. 자, 옆에 띄다라는 거는요, 자, 잠을 자다가 눈에 뜨이면 해가지고요, 뜨이다의 줄임말로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띄우다는요, 편지를 띄우다, 즉 편지를 보내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마치다와 mat히다. 자, 마치다는 끝내다죠. mat히다는요, 맞게 하다.
맞게 하다. 그래서 정답을 화살을 맞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되는 거고요. 맺히다와 맺히다. 자, 맺히다는 맺다의 피동입니다. 맺히다는요, 미치다의 작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 한맺힌 세월을 보내거나 가슴에 피가 맺혀 드디어 맺히고 말았다 할 때 맺히다가 뭐라고요? 미치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겠네요. 자, 머물러와 머물어. 자, 머물러와 머물어는요, 의미에 약간 차이가 있죠. 머물러는요, 머무르다고요. 머물어는요, 머물다를 이제 그 기본역으로 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머물러 있는 동안 여간에 머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상 쓰면 되고요. 자, 16번에 며칠, 몇일, 며칠날인데 이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며칠로만 잘 기억하세요. 자, 몇일과 며칠이 표준어인데 몇 월 며칠로 쓰이는 경우가 많나? 이거는 아닙니다. 무조건 며칠이라고만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몇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며칠로만 씁니다. 아시겠죠? 며칠. 야,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니? 야, 우리 만나기로 한 게 며칠이었지? 할 때는 다 며칠로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며칠만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뭐뭐음으로, 뭐뭐음으로가 있습니다. 무로와 으로가 있죠. 뭐뭐무로는 엄입니다. 그 다음에 으로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뭐뭐무로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 나와야 무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으로는요, 앞에 체언이 나오는 겁니다. 앞에 써놓으세요. 왜? 이게 어미와 조사라는 게 바로 그런 차이가 있죠. 어미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는 거니까 앞에가 무조건 용언의 어간이 붙을 거고요. 뒤에 으로는요, 조사기 때문에 앞에가 무조건 체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바치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거 잘 보시고요. 일단은 문제를 잠깐만 보면서 하나 설명할게요. 자, 194페이지 왼쪽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밑줄 친 어휘가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것 나와 있습니다. 자, 국가직 7급 문제였는데 싱그러운 봄나물이 입맛을 돋우었다. 은근히 이거를 많이 씁니다. 돋우다가 표준어입니다. 돋구다 잘못했다 그랬죠. 돋우다가 맞고요. 돋구다는 잘못된 말 기억하십니까? 안경의 도수를 돋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에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먼저 나왔다. 아까 했죠. 걷잡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티읕이 아니라 무엇? 디귿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었던 겁니다. 자, 3번에 그스러서라는 건 것을 태워서라는 건데 이거는 그실리다 아니에요. 그슬르다예요. 그스르다. 그 다음에 4번에 겨우 3개만 맞췄다. 자, 맞췄다 아닙니다. 맞혔다입니다. 맞히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맞히다가 맞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 195페이지 2013년도 서울시 9급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방금 했던 단어죠. 걷잡을 수 없는 상태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게 올바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와 부딪혔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 수업이 느리다. 고무줄을 늘리다. 자, 늘리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늘이다입니다. 알겠죠? 늘리다는 뭡니까? 기간을 늘리다 이런 거죠. 고무줄은 늘이다가 되는 겁니다. 자, 4번과 5번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까 했던 단어들이니까 다 아실 거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19번 버리다, 벌리다, 벌기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버리다는요. 나열하다, 가게를 차리다. 이를 베풀어 놓다 이런 뜻이고요. 벌리다는요. 빌리다의 큰 말, 사이를 넓히다, 속의 것을 드러내어 펴다 이런 거고요. 벌기다는요. 발기다의 큰 말로요. 속의 것이 드러나게 쪼개어 벌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석류 껍질을 찢어 벌기면 그래서 쪼개어 벌리다니까 벌기면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기억하시고요. 밑에
대열을 벌리고 사이를 어떻게 넓힌다는 뜻입니다. 대열을 벌리다. 야, 거기 좀 벌려 할 때 그 벌리다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버리다는 뭡니까? 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니까 가게다 보이오마는, 자, 버리다, 판을 차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20번. 부딪히다와 부딪히다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봤었죠? 부딪히다와 부딪히다 보세요. 부딪히다는 강세어입니다. 부딪히다는요, 피동어고요. 부딪히다는 부딪다로도 쓸 수 있는 말이고, 부딪히다는 부딪혀지다, 부딪힘을 당하다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곧 부딪히다는요, 부딪뜨리다와 똑같은 말로써 치와 뜨리는 강세 접사, 강세를 뜻한다. 부딪히다는요, 부딪히와 같은 말로써 희와 이는 비동접사 파생어인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게 되게 어려운 설명 같지만요, 일단은 부딪다의 기본형에서 부딪히가 나오면은 피동형이고요, 부딪히가 나오면 강세의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쉽겠죠? 네, 그런 의미로 밑에 있는 얘 보세요. 차와 차가 마주 부딪혔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이건 뭐라고요? 피동이라고요. 화물차에 부딪힌 겁니다. 자, 그리고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하필이면 그 소녀의 이마에 부딪힐 줄이야. 밤길 걷다가 머리를 기둥에 부딪혔는데요. 그 부딪힌 자리가 버럭게 멍들었습니다. 부딪히다와 부딪히다는요, 피동, 그 다음에 강세, 이 두 가지의 의미 차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붙이다와 붙이다. 발음은 역시 둘 다 붙이다인데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어원은 둘 다 붙다이고요. 종전에 이제 규정에 대로 뜻에 따라 일단은 적었을 때 1번과 2번에, 자, 한번 예문들을 보세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예문을 통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힘이 붙이다. 그 다음에 항공편에 붙이다, 보내다예요. 자, 논밭 붙이기도 했는데 농사를 짓다고요. 자, 부침이 부침개, 부침질해갖고 지짐질하다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 발간의 부침, 이거는 제안하다의 의미도 있고요. 안건에 붙이다, 회부하다. 자, 인쇄에 붙이다, 인쇄하다, 이런 의미. 밑에 기숙하다, 그 다음에 바람을 일으키다, 돌이다, 이런 의미들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2번에 붙이다는요, 대부분, 자, 풀붙임, 그 다음에 다그다, 자, 차를 벽에 붙여 세우다, 다긋게 바짝 세우다, 거간하다, 점화하다, 딸리다, 덧기우다, 익히다, 이름짓다, 그 다음에 말을 건네다, 바라다, 그러니까 희망, 때리다, 타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들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의미들에 대한 예들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얘는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별표 쳐놓고요,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22번 비치다, 비추다, 비치다. 역시 이것도요, 어원은 비치다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빛을 보내어 밝게 하다 라는 뜻은 비추다. 자, 이 뜻은요, 비추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목적으로 전제로 하는 사동사고요. 비추이다는 비침을 받다라는 뜻의 비치다, 이거는 이제 자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치다라는 건 별이 비치다, 빛을 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별이 비치다, 내 얼굴이 비쳤다, 전깃불을 비추다, 사동. 그래서 사동 표현은 앞에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 잠깐 볼까요? 어머니는 밥을 안 히다 아니라 안 치다예요. 그 다음에 이 원고를 인쇄에 붙이기로 하였다, 보내다. 그 다음에 가게 주인이 상품을 버려놓기 시작했다. 문이 저절로 닫히가 아니라 닫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됐던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23번 볼게요. 수와 수수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거는 수로 통일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모든 거는 수로 통일하고요. 그리고 그 수로 통일하면서 뒤에 거센 소리로 발음되는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뭐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으로 다음이 시작되는 것들은요, 거센 소리가 됩니다. 왜? 앞에 수에 히읗 종성 체언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센 소리 되게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다음의 단어들은요, 숫을 씁니다. 시옷을 받쳐있는 숫을 씁니다. 숫, 양, 숫, 염소, 숫, 여우, 숫, 잉어, 숫, 인어. 자, 이런 것들은 잘 여우나 잉어나 인어는 잘 안 쓰죠. 그래서 하나 더 쓸게요. 숫, 쥐도 써놓으세요. 숫, 양, 염소, 쥐. 얘네들은 숫을 쓰는 단어들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에 쌓이다, 쌓이다, 세다 라고 나있는데 여기선 쌓이다와 쌓이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쌓이다는요, 쌓다의 피동입니다. 그 다음에 쌓이는요, 둘러싸이다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25번에 쓰여, 시여, 시워가 있는데 쓰여는요, 쓰이어의 줄임말이죠. 쓰이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쓰다의 파생어이긴 하나 음은 구성이 각기 다른 말이다 해서 쓰이다는 쓰게 하다, 쓰게 되다 라는 거고요. 시우다는요, 쓰다의 사역형이고요. 그 다음에 자 어디 갔냐? 그 시다는요 역시 뭐야 그 시기하다 거기에 의미랑 역시 똑같다고 지금 나와 있죠. 자 밑에 보세요. 예를 보세요. 여느 사람도 올가미를 씌워 놓고 보면 영락없는 죄인이다. 용수를 씌우고 이건 다 이제 시다에서 다 파생된 단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예문들을 보면은 아실 거고요. 자 26번에 아름과 알음과 암 보세요. 아름의 어원은요 안답니다. 아름의 어원이 안다예요. 두 팔로 껴안을 길이라는 뜻. 그다음에 알음은요 아는 것. 암도 역시 명사형이죠. 그래서 새 아름이라고 할 때는요 한아름이 이렇게 한아름 이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아름이 되는 둘레. 전부터 아름이 있는 사이 이 아름이라는 게 면식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사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미 할 때 알문요 알다의 이제 명사형이 되는 거죠. 알미입니다. 자, 애달다와 애답다와 애달프다가 있는데 여기서 애답다, 리을 비읍은 X 쳐버리세요. 이건 비표준어입니다. 나머지는 애달다, 애달프다가 표준어니까 거기에 뜻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어우러지다와 어울어지다. 어우러지다가 표준말입니다. 그래서 어우러지다 표시해 놓고요. 밑에 29번을 별표 칠게요. 얘도 우리가 많이 틀린 단어인데 왜와 왜, 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when이라는 단어와 when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when, o-a-e의 when은요 오늘은 왠지 할 때 그거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왠지는 오늘은 왜인지의 줄임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왠지 할 때 그 왠지는 왜인지의 줄임말. 나머지는 다 뭘로 쓴다고요? 우어이의 형태로 쓰면 됩니다. 알겠죠? 우어이의 형태 when으로 쓰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30번에 잇따라와 잇따라가 있습니다. 둘 다 표준어입니다. 잇따라와 잇따라 둘 다 표준어고요. 의미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잇따라 터지는 증정이 잇따라 연결되어 나타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31번에 잣히다, 제치다, 그 다음에 젖히다와 제치다 이 단어들도요 밑에 예를 보세요. 이불을 젖혀 널어라. 나뭇가지를 마고 젖혀 꺾는구나. 자, 젖히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끼다의 그런 의미죠? 자, 그런 의미로 보면은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32번. 훌이다와 훌치다가 있는데 발음은 역시 또 둘 다 훌치다입니다. 훌치다는 훌다의 피동어고요. 훌치다는 바람에 쏠리다. 세차게 훌라들이다는 뜻의 말이다. 그러니까 둘 다 표준어인데 의미가 다른 겁니다. 비가 잘 훌이어 일이 빨리 끝났다. 뚱뚱했던 살이 훌치어 홀쭉이가 되었다. 이런 단어. 밑에 2번은요. 바람에 훌치는 촛불의 운명.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역시 의미상 역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그 밖의 것들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보면 어때요? 단어들이 많이 있죠? 이 단어들 중에 그동안에 쓰는 단어 중에 헷갈렸던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잘 기억해 놓고요. 처음 보는 단어들도 분명히 있죠. 이런 처음 보는 단어들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단어장에 기억하셔가지고요,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옆에 있는 이제 문장부로 들어갑니다. 자, 문장부는요, 빠르게 이제 갈게요. 자, 마침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침표는 어떻게 쓰는지 다 아시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문장이 어디? 맨 마지막에 찍습니다. 그래서 1번의 서술, 명령, 청유 등에 나타나는 문장의 끝에 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무조건 문장의 맨 끝에 쓴다. 두 번째, 인용의 문구에는요, 마침표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둘 다 됩니다. 마침표를 쓰는 게 기본이지만 쓰지 않아도 허용을 합니다. 그게 붙임 1입니다. 그리고 우리 맨 마지막 서술어에 뭐뭐라고 씀, 뭐뭐라고 함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끝나는 거 있죠. 그럴 때도 어떻게? 마침표는 쓰는 겁니다. 하지만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 별표 치세요. 다만 별표. 제목이나 표에는 쓰지 않는다. 별표 쳐놔요. 제목이나 표에는 쓰지 않는다. 근데 밑에 써져 있죠? 다 지워버리세요. 압록강 흐른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건강한 몸 만들기. 제목, 표 등에는 자, 마침표를 쓰지 않습니다. 자, 밑에 2번.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할 때는요. 자, 마침표를 씁니다. 1991년 3월 1일, 그 다음에 특정한 의미 있는 날도 3.1 운동 같은 경우도 마침표 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점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거는 3.1, 8.2로 이런 것들은 가운데 점으로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 그러니까 1 하고 마침표입니다. 쉼표 같은 거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당연히 언제? 의문형이죠. 당연히 의문형일 때 맨 마지막에 쓰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자, 붙임을 보세요. 의문형문이 여러 가지가 나열될 때는 언제만? 맨 마지막에만 쓴다는 거예요. 붙임일은요, 의문문이 여러 개가 나올 때는 맨 마지막 하나만 씁니다. 붙임이에요. 자,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요, 물음표 대신 그냥 마침표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얘 보세요. 도대체 이를 어쩐단 말이냐? 이건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당황할 때 묻는 거죠?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요, 그냥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목이나 표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역사란 무엇인가?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결국, 제목이나 표에서는요, 뭘 쓰지 않아요? 문장부를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더 쉽죠? 네. 자, 두 번째, 특정 어구의 내용에 대해 의심, 빈정거림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 소괄호 안에 쓴다. 우리 이런 거 가끔씩 봤죠? 그러니까 약간 반어적으로 표현할 때 있잖아요. 아유, 참 잘했어 라고 할 때도요, 이렇게 가로해 놓고 물음표 쳐놓으면은 그 말의 의미가 원래의 뜻이 아닌 반대의 의미를 쓰였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0점이라 거참 훌륭한 성적이군. 훌륭한 가로. 이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죠. 야, 너 참 예쁘게 가로 생겼다. 예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자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 자, 밑에 최치원은 857년에서 물음표. 이게 뭡니까? 언제 죽은지 정확히 모른다라고 할 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물음표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느낌표는 당연히 감탄문, 감탄사 끝 가장 기본이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특별히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에 쓴다. 청춘, 느낌표. 강한 의미의 어휘를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세 번째, 물음의 말로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이게 누구야? 라고 할 때 누구야? 물음표를 써야 되는데 이게 누구야? 라고 하는 건 물음이지만 어떻게 느낌표를 써서요. 놀람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는 거고요.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 네 선생님, 흥부야, 언니 라고 할 때 부름을 나타내는 말 다 느낌표로 합니다. 쉼표. 같은 자기역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 가장 기본이죠. 단어와 단어를 나열할 때, 열거할 때 쓰는 거 우리는 쉼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쉼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나옵니다. 다만 가보세요. 쉼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는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원래 써야 되는데 안 써도 얘는 괜찮다는 겁니다. 내 돈 할 때 이것도요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열과 어구들을 생략할 때는요, 자, 말 줄임표 앞에는 뭐 한다? 쓰지 않는다. 표시하나요? 말 줄임표 앞에는요 쓰지 않는다.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역시 닭과 진해, 쉼표, 개와 고양이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이웃하는 수를 나타낼 때 쓰고요. 열거의 순서를 나타낼 때 쓰고요. 첫째,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절과 절 사이에, 절과 절이라는 건 어디다 표시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중간에 있는 서술어 뒤에 표시하라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콩 심은데 콩 나고 나다의 서술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서술어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거고요.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요. 열거할 때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자, 어떤 말? 휴가를 즐긴다라는 말이 반복되니까 그 말을 빼고 쉼표를 쓴다.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지으나,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 문장 안에 앞말을 곧, 다시 말해.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곧 다음에 쉼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곧, 다시 말해 앞에다가 쉼표를 쓰는 겁니다. 이것도 표시해 놓으세요. 곧이나 다시 말해 앞에 씁니다. 그 다음에 주제어 뒤에 쓰는 거, 돈, 열정, 저 친구, 그 사실 이런 식으로 주제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열거되는 말이 있으면은 주제어 앞에다가 뒤에다가 자 쉼표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치된 도치문에선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쓰는 겁니다. 11번. 그 다음에 12번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을 때, 자, 이거는 우리 문장의 중의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죠. 기억나십니까? 문장의 중의성을 해결할 때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자, 울면서 떠나는 게 갑돌이인지 갑순이인지가 애매할 때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쉼표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갑돌이는 쉼표면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 즉 우는 건 갑순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는 게 갑돌일 때 어디다 표시합니까? 갑돌이는 울면서 쉼표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미상 관계가 없을 때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쉼표를요. 세 번째, 13번째.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씁니다. 자,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가로칠게요. 요게 바로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죠. 이 앞뒤로 쉼표를 넣는다는 겁니다. 밑에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속으로부터요. 자, 괴로웠지만까지 가로치세요. 이 부분이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다가 쉼표를 넣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붙임이래 보세요. 이때는요, 쉼표 대신에 줄표도 씁니다. 줄표 동그라미 쳐놓고요. 끼어든 어구 안에 다른 쉼표가 들어가 있을 때는요, 쉼표 대신 뭐요? 줄표를 쓰는 겁니다. 줄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쉼표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줄표를 대신 쓴다. 그 다음에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역시 쓰는 겁니다.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씁니다. 선생님, 부정행위란요. 이렇게 말 더듬을 때, 자, 쉼표를 쓰는 거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가운데점입니다. 자, 가운데점은 당연히 역시 나열되는데, 동등한 대성들이 일단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열거될 때 우리는, 자, 우리 가운데점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성분을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상중하, 금운동 이런 거. 네 번째, 자, 이거는 다 쉼표로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쌍점입니다. 자, 쌍점 언제 쓰는지 보세요. 표제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 문방사호 쌍점, 일시 쌍점. 자, 이거 많이 했었죠? 예 쌍점, 울림표 쌍점. 아시겠죠? 자, 앞에 있는 거 설명하는 단어, 그 옆에는 자, 쌍점을 표시해서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요. 자, 희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할 내용 사이, 즉 사람 이름 쌍점. 뭐 이것도 많이 봤던 거죠. 김과장, 난 못 참겠다.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쌍점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오전 10시 20분 할 때, 고 10시 할 때, 그 다음에 2시원에 6장 15절 이런 것들 있잖아요. 6권 15장.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걸 구분할 때는요, 쌍점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의존명사 대가 있을 때 몇 대 몇 할 때 그 대 있죠. 65대 60 이런 것들은요 쌍점을 씁니다. 7번에 빗금 보세요.
대비되는 두 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 나타낼 때 그 사이에 씁니다. 먹이다와 먹히다, 남방구, 북방구. 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어구들이 쓰일 때 우리는 쓰고요. 두 번째는요.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수량과 기준 단위 사이에 씁니다. 자, 100m당 몇 초 뭐 이런 거 있죠? 개당 뭐 1,000원 뭐 이런 거. 자, 세 번째,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는 언제 많이 보냐면 문제집에서 약간 줄수 줄이려고 할 때 보면은요. 행으로 끊어내다 보면은 이렇게 칸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행을 이렇게 빗금을 쳐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게 행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거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이 바뀔 때는요. 줄표를 2번 쓰는 겁니다. 연이 바뀔 때는 줄표를 2번 씁니다. 자, 큰 따옴표. 자, 글 가운데 직접 대화 표시. 큰 따옴표는 직접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직접 인용도 표시하세요. 그래서 직접 대화와 직접 인용. 그러니까 큰 따옴표는 직접 대화 내지 직접 인용일 때 쓰는 겁니다. 작은 따옴표는요. 자, 보세요.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 인용한 말에도요. 그 안에 또 다른 인용의 말이 있겠죠. 그럴 때는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 마음속으로 한 말. 마음속으로 한 말도 역시 작은 따옴표를 쓰는 겁니다. 근데 8번과 9번의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0번에 소괄호입니다. 자,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굉장히 많이 쓰죠. 소괄호는요. 자, 소괄호는 우리말 표기, 원어 표기 아울러 보일 때 쓴다. 자, 2번은 보세요. 우리말 표기에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그런데 이거는요. 뭐랑 조심해야 되느냐면요. 12번에 2번 보세요. 12번에 2번과 연결시키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둘 다 한자어인데 왜 어떨 때는 대괄호고 어떨 때는 소괄호이냐. 자, 소괄호일 때는요. 왼쪽에 있는 우리말과 오른쪽에 있는 한자의 음이 동일할 때입니다. 하지만 대괄호일 때는요. 왼쪽에 있는 게 우리 고유어고요. 오른쪽에 있는 한자어가 그 고유어와 같은 의미의 한자어일 때는 대괄호를 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대괄호를 쓰는지. 자, 다시 소괄호 3번으로 갑니다. 생략할 수 있는 요소일 때. 생략할 때 우리 가로 쓰고요. 희곡 등 대화에서 뭘 써요? 지문, 지시문에 해당되는 거는 가로를 씁니다. 아시겠죠? 가쁜 숨을 내쉬며 이런 것들, 웃음 이런 거.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갈 자리에 가로 씁니다. 우리 이제 이런 그 서술형 문제, 단답형 문제를 쓸 때 이런 거 많이 쓰고요.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 문자 이런 거 쓸 때 역시 가로를 씁니다. 한마디로 소괄호가 제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소괄호의 의미가 어떤지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소괄호가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외우면 돼요? 그렇죠. 많이 쓰이지 않는 중괄호와 대괄호의 기능만 알면 나머지 다 소괄호다 생각하시면 되죠. 중괄호는요. 보세요. 같은 범주를 뭘로? 세로로 묶을 때 중괄호. 같은 범주를요. 세로로 묶을 때 중괄호. 그 다음에 선택의 개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조사 중에 이런 것들 중에 하나 선택한다 이럴 때는요. 역시 중괄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괄호. 가로 안에 또 가로를 쓸 필요가 있을 때는요. 바깥 가로는 무엇이다? 대괄호를 쓰는 겁니다. 바깥 가로를 대괄호. 두 번째 아까 했죠. 바깥에 있는 우리말과 그 안에 있는 한자어가 서로 다를 때. 세 번째,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이럴 때는 역시 뭐예요? 대괄호를 씁니다. 13번, 14번 자 같이 묶어놓고 기억하세요. 겹나표와 혼나표, 겹화살가로와 홑화살가로가 있습니다. 이 둘의 구분은 그 표시하는 어휘가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세요. 모든 걸 포함하는 큰 범위다. 겹입니다. 겹. 두 개를 겹해서 쓰는 겁니다. 겹나표, 겹화살가로를 써요.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그 밑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일 때는요. 혼나표와 홑화살가로를 씁니다. 아시겠죠? 거기 보면은 자, 훈민정음, 독립신문 이런 건 뭐예요? 겹나표를 써요. 또는 겹화살표를 써도 돼요. 하지만 밑에 그 안에 있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나타낼 때는요. 자, 혼나표와 홑화살가로 둘 다 이제 동일하게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밑에 보면 붙임에서 보면은요. 자, 겹나표나 겹화살가로는 뭘로 대신할 수 있다? 그렇죠.
큰 따옴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리고 큰 따옴표의 용례 중에 하나는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혼나표와 화살가루는 무엇으로? 작은 따옴표로. 그럼 작은 따옴표의 또 다른 기능은 바로 뭐예요? 소제목,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상호, 법률, 규정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겁니다. 15번에 줄표 볼게요.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쓰입니다. 이번 토론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근대의 설정. 그러니까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그 다음에 밑에 근대의 설정이 뭐라고요? 부제, 즉 부제를 나타낼 때 줄표를 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줄표의 앞뒤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자, 16번에 붙임표 보세요. 줄표와 붙임표는요, 크기가 다릅니다. 줄표가 좀 더 길고요. 붙임표는 짧습니다. 이 붙임표는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도움닫기, 도약, 공중자세, 착지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2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도요, 붙임표를 쓰는 거고요. 자, 물결표는요, 기간,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거는요, 뭘로도 바꿀 수 있어요? 붙임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기간이나 거리 이런 거는요, 물결표로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임표로도 가능하다는 거. 드러냄표라는 거는 우리 이거 음악에서 많이 봤었죠. 스타카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강조에 표시할 때 스타카토 찍는 것처럼 딱딱 위에다 점 찍는 겁니다. 그리고 밑줄은요, 가운데 줄이 아닙니다. 밑에 줄입니다. 그래서 밑줄 치는 거는 의미를 강조할 때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보죠. 시험 문제 알맞은 것은 말고 알맞지 않은 것, 아닌 것은 할 때 다 밑줄 많이 쳐져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밑줄을 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뭘 대신 쓸 수 있다? 다시 한번 뭘 대신 쓸 수 있다? 그렇죠. 작은 따옴표 표시해놔요. 붙임에 보면 드러낸 표나 밑줄은요, 작은 따옴표, 즉 작은 따옴표의 기능, 드러낸 표나 줄표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대신 사용한다. 19번에 숨김표 O와 X 많이 봤죠? 자,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걸 가리기 위해, 그 사람의 이름을 가리기 위해 강땡땡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렇죠? 숨기려고 할 때 이걸 쓰는 겁니다. 비밀을 나타내는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숨기고자 할 때는 다 씁니다. 자, 빠진표, 네모죠.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것. 그 사이에 분명히 그 글자나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네모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빠진표예요. 옛 비문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죠. 잘 모를 때. 줄임표는요, 옆에 써놓으세요. 무조건 6개입니다. 줄임표는요, 가운데 점으로 6개입니다. 가운데 점으로 6개가 나란히 쓰입니다. 그래서 말줄임표 할 말을 줄였을 때, 말이 없을 때, 일부를 생략할 때. 자, 여기 옆에 써놓으세요. 일부를 생략할 때 옆에 띄어 쓴다. 자, 대부분은 다 앞에다 붙였습니다. 다 붙여 쓰는데요. 얘는 띄어 쓰는 겁니다. 앞뒤를 띄어 쓰는 거예요. 머뭇거림을 보일 때. 자, 이렇게고요. 자, 이 가운데 점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근데 가운데 점이 아니라 뭘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아래점. 아래점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개가 아닌 몇 개? 즉 3개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게 붙임 2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문장 부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문장 부호도 기출로 나온 적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장 부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문장 부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지 않는 문장 부호들. 그러니까 마침표나 쉼표 같은 경우는 별로 틀리지 않아요. 어떤 것들 이제 따옴표라든지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또는 줄표, 밑줄, 생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쓰지 않았던 것들은요, 잘 정리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또 한번 기억을 하시면은 얘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문제 유형 딱 하나만 보시면은 얘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201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페이지에 문제 나와 있죠. 문장 부호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최근에 기출 중에 하나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자, 문장에 어디 서술어 다음에는 뭘 쓴다 그랬어요? 쉼표 쓴다 그랬죠.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다. 작은 따옴표 가능하죠.
춘원 6.25 때 납북은 우리나라의 소설가이다. 자, 춘원 다음에 옆에 이제 설명할 때는 뭘 쓴다 그랬습니까? 이거는 바로 뭐예요? 소가로를 쓴다 그랬죠. 대가로를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가로는 언제 쓴다 그랬죠? 그치? 가로 안에 또 다른 가로가 있을 때 바깥 가로를 쓴다거나 한자어가 다를 때 쓴다거나 이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부어 시험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